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 간에 어떤 의견들이 교환됐는지 짚어보고 성과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리에 조현 외교부 제1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5박 6일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있었던 성과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두 가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싱가포르에서는 아세안과의 정상회담. 그렇죠.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에이펙 예. 21개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담은 예.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회의를 갖고 예. 이어서 이제 한국과 한아세안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일과의 정상회담 예. 그리고 미국, 러시아, 호주 이런 여개국과 함께해서 동아시아 정상회담 이런 세 가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물론 이 모든 정상회담에 다 참여를 하셨고 아세안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에 예. 관해서 설명을 하시고 예. 아세안과 긴밀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잘 밝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합의가 되고 발표가 된 것이 예. 내년도에 있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입니다. 이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 정상 10개국 정상들이 전부 한국으로 와서 정상회의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의를 갖고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에 관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서는 예. 메콩강 유역 국가들 간과 한국 간에 예. 한 메콩 정상회의도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이 함께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한국이 참여하고 한국이 또 거기로부터 좋은 결과도 얻고 그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와는 별도로 이제 아세안 국가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동안 있었던 한반도에서의 여러 가지 발전 상황, 정치적 발전 상황,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예. 이들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예. 에이펙 21개국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두 가지 회의 의제가 하나는 포용적 에이펙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미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혁신적 포용국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실 기회가 있었고 예.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포용적인 정책 과제들을 다른 나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모범 사례집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호응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집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디지털의 1등이니까 강국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개도국들과의 협력 사업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강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차관님과 함께 5박 6일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성과를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럼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순방 관련해서 신남방 정책 이야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한 아세안 정상회의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또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이 아세안 국가들은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대단히 반기는 입장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디지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혁신적인 그리고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케이팝과 같은 한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세안 국가들은 정부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한국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 정부뿐이 아니라 그래서 정부 간에 협력을 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이뤄내는데 아세안의 협력도 얻고 지지도 얻는 것뿐이 아니라 또 기업들 간에 잘 협조해가지고 번영도 이끌어내고 그리고 또 사람들 간에 국민들 간에 서로 많이 여행도 하고 서로 잘 알게 되고 문화도 즐기고 예, 또 우리 한류도 흘러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다. 그렇습니다. 예. 앞서 그 핵심 성과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또 꼽으셨잖아요. 이 네. 부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세안 10개국이 정상들이 매년 정상회담을 합니다마는 예. 특별 정상회의라는 것은 예. 파트너 국가와 함께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예. 한국과 특별하게 내년도에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아주 기발하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하면 어떻겠느냐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로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이제 한반도의 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비핵화의 협상 이런 것들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아주 그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정말 깜짝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걸 보면서 경제 공동체가 평화 공동체가 되는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때 이 양자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그 한중 간의 협력입니다. 예. 그 비핵화 분야의 우리 노력에 대해서 그 중국으로서도 협조를 하고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그런 그 약속을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예. 지금 미중 간에 소위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미북 간의 이러한 비핵화 협상 또 그런 노력을 지지한다. 그런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우리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협력 그리고 한중 간에 FTA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서비스라든지 투자로 분야도 넓혀서 협상을 하고 타결을 하겠다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 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예. 이것과 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간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예. 그 외에도 한중 간의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다 한번 말하자면은 짚은 셈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달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그 포용국가, 포용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주제가 앞서 짚어주셨지만 포용과 디지털 미래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에이펙이 21개국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나라도 있는가 하면은 이번에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개도국 파푸아 뉴기니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컨센서스처럼 다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국가 내 국민들 간에도 너무 격차가 크면은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맞아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 국가 간에도 너무 격차가 커지면은 에이펙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잘 그래서 않겠죠. 포용적 에이펙을 이제 그 논의에 그 이슈로 잡은 것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주창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포용을 하고 함께 잘 살도록 하다가 너무 똑같이 하다가 보면은 하향 평준화가 되면은 그 당초 목표하는 바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혁신, 그래서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또는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격차를 줄이되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이제 혁신 국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신 바 있고 이런 사례를 그 모범 사례, 즉 굿 프랙티스로 전부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에이펙 국가들이 공유를 하면은 모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셔서 아주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요. 그 사례집 제안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좀 중점적으로 다뤘는지 핵심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회 갈등을 줄이고 혁신과 포용을 함께 아우를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내년까지 이제 에이펙 사무국에 그런 것들을 내서 다음 정상회의에서는 이것이 혁신 사례집으로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다자 외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또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인데요. 그 디지털은 특히 또 그 영내 간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이 격차를 줄이는 게 바로 혁신적 포용일 텐데 이 기금 조성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능해진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디지털 기금을 만들게 되면은 물론 우리도 기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디지털 분야에 아주 뛰어난 젊은이들이 이 기금을 활용해서 디지털 분야의 발전이 좀 늦은 나라에 가서 잘 설명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그 기금을 낸 이상으로 우리도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보니까 다낭 정상회의 때 이 관련 로드맵이 좀 마련이 됐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빠르게 진척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좀 아쉽게 에이펙 정상회의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 이제 보도를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국제회의라는 것은 그 공동성명이나 또는 의장성명 같은 것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건 뭐 병가지상사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상회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서로의 긴장을 더 낮출 수 있고 또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회의, 특히 이러한 다자간 회의 또 다자간 정상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 지평이 더 확대되고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전한 소감처럼 내년에는 평화의 한반도에서 아세안 정상들을 반갑게 맞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 외교부 제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